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 종목 겨루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 참전 오늘의 출연자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와운의 한중현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두 분의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의 포트폴리오는 탄탄합니다. PSK홀딩스가 변동성이 크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임급종 후보로 제시하고 가셨죠.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고요. 유한양행, 네오셈, 브랜드엑스코퍼가 지금 25% 내외의 상승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첫 출격한 한중현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도 볼까요? LIG넥스원 손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힘들었던 장이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그보다는 넥슨 게임즈 박수를 드리고 싶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7월 23일 오늘 시초가 기준의 탑5 현황도 살펴볼까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장 1위 펩트론이 다시 한번 차지하고 있고요. 퓨처캡이 2위, 정태근 이사의 바이넥스가 3위로 다시 치고 올라왔고 이건희 대표의 유한양행과 네오셈 각각 두 종목을 또 순위권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탑5 자리에 올라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배틀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건희 대표는 선진뷰티사이언스를,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는 바이넥스, 정태근 이사 공통된 종목입니다. 바이넥스를 또 들고 오셨는데요. 바이넥스 오늘 또 강한 움직임으로 고점을 더 높여가고 있고 선진뷰티사이언스는 살짝 쉬어가고 있는 자리에서 각각 들고 오셨어요. 자, 먼저 이건희 대표부터 갑니다. 선진뷰티사이언스 일전에도 들고 오신 적이 있죠? 예, 아마 제가 첫 소개를 한번 하지 않았나 예,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한경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때가 아마 10,000원 밑에 8,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뒤로 이제 24,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오길 좀 바랬는데 조정이 아주 잘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5,000원대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타이밍이 왔군요. 예, 일단 처음에 이런 종목이 있어 그러고 이제 놀래서 막 산 거죠, 사람들이. 예, 그러다가 지금 화장품이 그때도 한 차례 거의 뭐 실리콘2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끌어올릴 때였고 그러면서 1차 랠리가 한번 끝나고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량 없이 이제 주가는 조정을 잘 받고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잘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61선을 지금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또 한 차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게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라든지 여전히 미국향 성장세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뷰티사이언스도 그에 발맞춰서 지금 공장 증설 일수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선케어 관련된 ODM 공장을 지금 짓겠다고 하면서 벌써 지금 첫 삽을 떴는데 추가 캐파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선진뷰티사이언스는 원래 이제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특화되어 있는 게 선크림 관련된 원료를 만드는 게 특화되어 있고 이게 미국에 이미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미국향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선진뷰티사이언스 물량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미국은 선크림이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게 함부로 그냥 만들 수가 없고요.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선크림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물로 만드는 게 있고 무기물로 만드는 게 있는데 무기 계열 쪽을 이제 뭐 미국에서는 선호하고 유기 계열 쪽을 허가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기 계열이 좋긴 한데 문제는 이게 발림을 좋게 하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흡수가 잘 되는 바르면 되게 편안한 선크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미국에서는 허용을 안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가 되실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지금 다 팔리고 있는데 미국은 한 가지 종류만 팔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선진뷰티사이언스가 미국 시장의 성장을 등에 힘입고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뭐 PER 한 10배 수준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한번 전고점 트라이는 한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5월 초에 10,000원 밑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어마무시한 주가 상승률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신 만큼 그때 타이밍 너무 잘 잡아주신 만큼 또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2,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급증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컨센서스가 1,200억 원대였는데 지금 2,000억 원이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현대일렉트릭 지금 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8%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현대일렉트릭 실적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바로 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자, 이제 계속해서 한중현 파트너님 이렇게 쏘는 흐름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종목 바이넥스를 들고 오셨는데 바이넥스는 정태근 이사님도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주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알았다면 사실 바이넥스를 안 갖고 왔을 아유, 텐데. 왜 그러세요? 같이 좋게 몰랐어서 이제 좀 겹친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좀 바이넥스를 갖고 왔고 아까도 좀 수익률 상위 1, 2, 3, 4, 5위를 쭉 보니까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제약바이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뭐 제약바이오가 되네 안 되네를 떠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제약바이오라는 건 일단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좀 이렇게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정태근 이사님이랑 같은 같은 이제 투자 아이디어일 겁니다.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였죠. 지난주부터 이제 트럼프 대 바이든 대 트럼프. 이제 이 국면 속에서 뭐 지금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지금 이제 좀 많이 득세를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그래서 시장에선 궁금한 게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그럼 트럼프가 된다면 뭐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보고 바이든이 된다면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또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보냐. 뭐 그런 얘기일 텐데 이제 그건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선거 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냥 누가 되든 간에 좀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종목들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이제 변동성 국면에선 좀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좀 이쪽을 볼 만한 게 그 생물보안법 이슈가 이제 지난 1분기 말에서 한 2분기 초, 그러니까 3, 4월 달에 좀 회자가 됐었죠. 근데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이슈는 이거는 이제 좀 바이든이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이제 이건 좀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가 된다면 그거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중 하나가 이제 바이넥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된다면 중국의 CDMO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아주 거의 유력한데 지금 글로벌리하게 CDMO 업체들은 이제 마켓 쉐어들을 쭉 보면 1위가 스위스의 론자입니다. 얘가 마켓 쉐어가 한 20%가 조금 넘고요. 2위, 3위, 4위가 좀 꽉 몰려 있거든요. 2위가 미국의 캐탈란트, 그리고 3위가 우시바이오 10%, 그리고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9%인데 처음에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러면 우시바이오가 좀 제재를 받는다면 그 우시바이오가 갖고 있었던 그 캐파를 그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랑 거의 좀 비등비등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슈로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CDM 업체들이 다 같이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좀 시장이 좀 성숙한 것 같은 게 그 우시바이오가 이제 그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그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혜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우시바이오의 그 배양 방식, 그 세포의 배양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어려운 얘기 다 빼내고 A 방식이랑 B 방식이 있는데 A 방식의 우시바이오를 좀 뺀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B 방식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시장이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시바이오의 그 배양 방식은 누가 갖고 있냐? 바로 바이넥스가 갖고 있거든요. 바이넥스랑 이제 오늘 좀 고민한 종목이지만 바이넥스랑 에이프로젠 이 두 상장사가 우시바이오의 그 배양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들은 그래도 좀 연말까지 좀 쭉 갖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해서 일단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미중 간의 갈등 속에 또 그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바이넥스 최근에 꽤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도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두 분의 시각으로 서로의 종목을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대표님, 바이넥스 어떻게 보세요? 정태근 이사님이랑 제가 같이 할 때 이거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네네. 예, 다행히 수익률 두 번째 공격입니다. 예, 좋아서 좋은 회사고요. 뭐 앞으로 지금 뭐 생물보안법 이슈 때문에 이게 사실 생물보안법이 빨리 되면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바이든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네. 예, 사퇴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시다가 그러네요. 네네. 예, 지금 그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여전히 지금 얘기는 나오지만 그런 거죠. 이제 바이오닉스는 지금 현재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직접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 바이넥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는데 바이넥스 총 용량이 제가 알기로는 2만 리터가 안 됩니다. 지금 하나 케미칼로부터 인수한 것까지 해서 2만 리터가 안 되는데 이걸 풀로 가동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많이 나와야 한 2천억 대 정도 나올 텐데 지금 이 주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여부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슈 드리븐을 계속 하는 정도로 거래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세론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래서 그 전까지만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뭐 회사는 뭐 나쁘게 말하면 실적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밸류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실적이 없고요. 앞으로 가능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걸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만약에 제재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반사 이익으로 바이넥스까지 올지 안 올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온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주가도 오랫동안 쉬었고 지금 이제 상승 탄력을 오랜만에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한 25,000원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제가 좀 여쭤봐도 돼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중현 파트너님 네. 이게 뭐 상관없습니까?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되기 전에 아마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의회들 좀 스케줄을 본다면 그래도 통과가 그래도 정말 빨라야 한 10월 말쯤 될 거고 네네. 한 11월 초쯤 이제 거의 결론이 날 텐데 네네. 그럼 그 전에 주가는 한번 피크를 칠 거거든요. 그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대선은 그 이유입니다. 사실 네네. 그래서 미국의 대선 스케줄이랑 엄청 큰 좀 상관은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주가 하겠습니다. 상승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방금 이제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모멘텀을 이제 막 타기 시작을 했고 지금 시장에선 제일 핫한 지금 시장에서 돈을 다 좀 빨아가고 있는 네네. 섹터는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모멘텀 플레이 한번 해보자 좀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이호연 대표님의 종목도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현 파트너님 질문 좀 짧게 가능할까요? 짧게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한 상반기 때는 좀 신선했습니다. 근데 그 신선함이 과연 하반기에도 똑같이 신선할까? 어쨌든 그 정도의 신선함이 있어야 그래도 정고점 레벨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해볼 텐데 그게 될까? 실적은 알겠는데 그 신선함이 좀 유지가 될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긴 합니다. 네, 답변을 좀 짧게 가능할까요? 일단 뭐 이거는 신선함은 없고요. 이제 성숙미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결국에는 밟고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신선도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화장품주들도 뭐 실적이 나온다면 지금 전력주 실적 나오고 나서 동반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숫자로도 말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선진뷰티사이언스 그리고 말씀해주신 바이넥스까지 겨루기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최종적으로 또 탑5에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와 함께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